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07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태피 부연구위원 안형준입니다. 네, 오늘 스태피 포럼은 올해 마지막 포럼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과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 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정재용 교수님께서 혁신정책연구의 현재와 미래, 과학기술, 경제, 사회의 트라이포드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세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혁신정책 연구 이슈를 과학기술과 경제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집중토론 시간에는 항공우주연구원 안호성 책임연구원님, 강원대 행정학과 홍영득 교수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님을 모시고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저희 스태피 원장님께서 한중 과기포럼 참석차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실 카이스트 정재용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영국 서섹스 대학에서 과학기술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거쳐 2001년부터 카이스트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카이스트 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와 탈추격 연구센터의 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정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원래 마지막 그 세미나에 제가 발표하게 돼서 송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이제 학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또 소화를 하고 또 새롭게 정책 혁신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를 갖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토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혁신 정책의 현재와 미래, 과학기술 경제 사회 트라이포드라는 좀 큰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같이 40분 동안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드린 순서는 제가 이 앞으로와 현재의 어떤 과학기술 정책의 이슈를 어떤 방법으로 제가 도출하게 됐고 그리고 그 도출을 통해서 두 번째로서는 제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가 가야 될까라는 그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설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흐름을 보려면 이제 학회가 가장 중요한 소스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현재와 미래를 도출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4개 학회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그 과학기술혁신 정책 연구의 가장 중요한 지식의 어떤 그 싱크탱크 연구소인 스프루, 서섹스 대학에 있는 스프루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게 됐고, 또한 덴마크에 소재하고 있는 그 드루이드라는 혁신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싱크탱크인데 드루이드 또한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올해 2016년이 혁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또 회귀하면서 그런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게 됐고요.
또 다른 제가 학회를 참고했던 것은 경제학자들의 중심을 통해서 슈페터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는 인터넷 슈페터 소사이티의 어떤 학회 논문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게 됐고, 또한 기술 경영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학회죠, IMOT. 그래서 총 4개의 학회를 제가 중심으로 해서 한 1600개 정도의 논문을 제가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물론 다 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중에 선별적으로 읽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논문 주제를 갖고 어떤 주제들이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게 됐는가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주요 학회에서 총 한 1600개 논문들이 보여주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큰 활자가 결국에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작은 활자로 가면 갈수록 또 이러한 관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슈페터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관점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이 큰 자본주의의 어떤 추동 요인이 된다. 두 번째 가설로서는 거대 기업이 또한 중요한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액터다라는 것인데, 특히 이제 2016년에 와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그 이슈들이 꽤 많이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혁신 시스템에서 보는 관점은 항상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혁신을 이해한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연결시킬 것이냐, 그를 통해서 혁신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두 번째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최근에 사회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사회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데, 사회 문제 해결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 사회적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기업가 정신, 협력, 네트워크나 혹은 사회적이라는 이슈로 많은 학자들이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올해 2016년 50주년과 20주년을 각각 맞이하고 있는 드루이나 혹은 스프로 컨퍼런스가 두 측면에서도 또한 다루는 주제가 약간 상이하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통분모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프로 50주년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전환, 이런 이슈들을 많이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고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한번 만들어낼 것이냐,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또한 기존의 에너지든 또 어떻게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또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여전히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슈들도 두 학회가 가장 중심적으로 발표를 했던 논문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다음 경제학이나 혹은 경영학, 기술경영 쪽에서도 또한 이슈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에너지, 또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또한 부분적으로도 기술경영 쪽에서 IMOT에서 보면은 기술경영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공학기술과 공학경영, 이런 부분들이 또한 새로운 연구 주제들로 많이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거시적인 흐름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심적으로 봤던 학회는 이제 스프로 50주년 학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 다녀오기도 했었고 또 논문도 발표하게 됐었고요. 제가 총 한 150편의 이상의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또한 여러분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회 대부분의 흐름의 구조는 크게 다이alogue 세션, 즉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담하는 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서는 개별 연구자들이 특정한 주제 밑에서 논문들을 모여서 발표하는 그 구조로 학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폴리시 다이얼로그 섹션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2개의 담화 세션이 만들어졌고요. 그 담화 세션에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대안적 혁신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이제 토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었고, 또 하나는 정책 혁신에 대해서
그 이루어지는 대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이슈 이런 것이 크게 제가 볼 때는 카테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적 혁신으로서는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라스루트 이노베이션이죠. 풀뿌리 혁신이라는 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풀뿌리 혁신을 어떻게 잘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전환에 따르는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 최근에 오픈 사이언스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슈도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제가 좀 주목했던 관심을 끌었던 그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공상과학과 혁신이라는 주제가 제가 조금 관심을 두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혁신의 고찰 관점에서는 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기술 변화와 고용이 과연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인터넷 패러다임 안에서도 과학기술과 혁신이 과학기술과 고용이 과연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주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버 산업, 고령화 시대에 들어감에 따라 혹은 수명이 연장이 됨에 따라 의료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것도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이슈라는 건데요. 사회적 이슈는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되고 많은 국가가 기술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느냐에 대한 대항하는 또 고찰하려고 하는 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는 윤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환경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적재산권은 항상 혁신을 촉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적재산권이 어떤 때는 혁신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또한 지적재산권과 인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정책 전문가 대담에서도 제가 잠깐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그 부분을 한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상과학과 혁신 같은 경우에는 과학 소설이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미래에 대한 이슈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또한 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과연 추격만 하던 그러한 프레임에서 조금 앞을 내다보자라는 면에서 되게 중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양 선진국에서도 또한 공상과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술 혁신의 그리고 기술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들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소설과 기술 혁신의 상호 관계, 이런 것도 또한 다루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인권, 기업가 정신 두 가지 이슈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인권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과 인권과의 관계, 이런 것도 또한 대담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학적 연구 결과라는 것이 과학자의 어떤 범주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시민이 과학기술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많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됐던 부분입니다만 줄기세포, 유전자 조작, 인권 강화 및 보호, 이런 것들이 스페셜 다이얼로그 세션에서 논의됐던 주제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에 삼성의 반도체와 백혈병의 관계, 그다음에 옥시 관계, 그다음에 요즘 이제 폭스바겐 자동차의 어떤 그 정보 조작,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도 애플 그 컴퓨터에 대한 지나친 노동자의 착취, 이런 부분도 또한 많이 다뤘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이 또 많은 연구자들의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과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도입돼야 되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인 기업가들의 정신인데, 이분들을 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툴들이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도입돼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정책 전문가들이 봤던 한 14개 세션에서 제가 한두 개 정도 선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주제는
수프로 50주년 학회에서 한 150편 이상이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됐던 그 논문들은 보면 상계와 같은 주제로 죄송합니다. 한 200편이 됐네요. 208편 정도가 논문이 발표됐는데 208편의 논문을 갖고 개별적으로 한 세션별로 특정한 토픽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이 과학기술과 경제, 그다음에 사회라는 걸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지금 과학기술과 정책, 과학기술 분야에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과학정책이나 혹은 기술정책이나 혹은 평가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재디자인할 것이냐, 구조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설계를 할 것이냐 이런 경제적인 관점으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슈는 잘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지속 가능한 전환 그리고 에너지 체계, 그다음엔 실질적으로 포괄적 혁신 이런 주제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1세대, 2세대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해왔던 그 범주를 벗어나서 좀 더 사회까지 포용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 연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개별적으로는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참고로 현재 이런 주제들이 현재 학회에서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60여 개의 세션을 갖고 제가 한두 개 정도 여러분에게 좀 세부적으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적인 연구와 또 산업적인 연구 이 두 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일단은 슬라이드 12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 산업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하고자 했던 것은 주요하게 어느 나라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또한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산업에 대한 그 연구들이 좀 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국가 산업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이제 연구되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고 두 번째는 브라질 혹은 중국입니다. 이런 세 나라는 이미 유럽인 경우에는 이미 유럽에서 이루어진 학회이기 때문에 많은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자국이나 혹은 유럽에 관련된 유럽 공동체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또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과거의 연구들이 많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면 최근의 기술 혁신 관점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신산업으로서 전기차, 그 다음에 태양광 산업, 이런 것들의 발전 과정과 기술 축적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기업가 정신 혹은 보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급을 해서 산업을 부흥할 거냐 이런 것들이 또한 중국이 상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의 토픽인 것 같습니다. 주요 산업 동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산업이고 또 하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산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보건복지 산업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업분 또 원자력에 관련된 탈핵,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국부의 창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친환경 그 산업에 친환경 산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혁신의 형태가 지금까지 탑다운 방식이었다고 하면 새로운 혁신의 형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라스루트 이노베이션, 풀뿌리 혁신이나 혹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에너지도 보면 이게 직역은 이제 공동체 에너지라는 관점인데 이 공동체 에너지도 또한 학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답답하셨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현재의 이러한 그 산업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자들의 동향을 여러분께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적인 콘텍스트에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 것이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 그 혁신 정책,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대외적 환경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계시는, 이해하고 계시는 양극화와 저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양극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과의 배분이 현재로서는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도 또한 실질적으로 아직 정착이 안 됐다라는 이제 분배부 구조에서도 정착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 제조업과 지식산업 간의 이제 격차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성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저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저성장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가 새로운 그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원했던 대로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할 거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이것을 조직화하거나 결과로 나타난 형태는 되게 미약하지 않나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실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스템 전환 실패가 있고 시스템 실패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탄소 기반의 경제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기술 경제 패러다임이 현재 출현하고 있는데 이런 그 출현을 위한 산학연의 협력 시스템 체제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린이나 혹은 생명공학이나 나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 주체 간의 구성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아직 미진하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이런 것이 현재 우리나라 혹은 글로벌 수준에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레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프레임은 지금 과학기술과 경제와 사회가 어떤 총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그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 정책의 구조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과 정책, 경제, 사회 이란 트라이포드 관점에서 접근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전환에 조금 달성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 그 글로벌 수준에서 OECD 국가나 유럽이나 혹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상당 부분 혁신 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급 기반이나 혹은 수요 기반이 서로 같이 맞물려 가면서 서로 보완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 정책도 3세대 혁신 정책, 즉 통합형 3세대 혁신 정책을 쓰자라는 담론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노베이션 폴리시 3.0이라고 하는 스쿨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이런 혁신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런 그 변화를 크게 한 4가지 키워드로 본다고 하면 아마 홀리스틱이고 상호관계적이고 시스템적이고 그다음에 인테그레이티드한 이런 관점에서 아마 정책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도 미래부를 포함을 해서 혁신 정책을 실제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재구조화를 해서 과학기술과 경제와 사회적인 것을 서로 트라이포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재구조를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앞으로 미래적인 관점에서 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슈가 될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연구개발 정책에 우리가 너무 천착돼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관점을 제가 보고 있고, 세대별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혁신 주체의 참여 정도를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했을 때는 아직 우리가 1.5세대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자 혹은 정부와 추정기관 혹은 시장, 이런 것이 3가지의 축이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어떤 흐름과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나름대로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혁신 정책이라는 것이 조금 더 모듈보다는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새로운 이슈들이 아마 부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과학기술적인 정책의 두 번째 이슈로서는 시스템 전환, 사회 문제 해결형을 위한 시도,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부에서도 사회 문제 해결형에 대한 정책들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영역을 더 넓혀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이유는 아까 글로벌 수준이나 혹은 국제학회에서 내고 있는 논문들을 봤을 때도 보면 상당 부분 서스테이너빌리티 혹은 사회문제 해결형이라는 이슈들을 많이 연구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이러한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문제 해결형도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나 경제를 포함한 혹은 사회를 포함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트라이포드, 즉 시스템 전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달성이 되려면 공급지향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수요적인 정책 또한 결합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와 경제가 서로 접목이 되고 통합이 되는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접근이 됐을 때야만이 전환이 용이하지 않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슈로서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되고 있는데, 요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좀 더 확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정부의 기업가 정신 혹은 사회의 기업가 정신으로 두 가지로 새롭게 조망이 되고 있는데요. 즉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는 보면 기업을 넘어서 정부와 시민의 기업가 정신을 좀 더 우리가 부각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술이나 신산업이나 육성을 위해서 정부의 기업가 정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새롭게 이머징하고 있는 그린 산업이나 혹은 생명 산업 이란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그 의지와 어떤 기업가 정신으로 발현되고 있는 그러한 정책적 지향성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기업가 정신이 새롭게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 민간 부분에서는 사회혁신의 그 가능성 고려해서 시민의 생활과 연계된 문제 해결의 기업가 정신, 이것도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슈로서는 공급지향에서 수요 견인의 보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급지향으로서 상당히 성공을 많이 이루어졌고 또한 국부에 창출을 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서 우리가 합류가 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국부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 견인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보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능 중심적인 정책도 또한 우리가 보완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기반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표준화, 시범 사업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연계를 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서양에서 대두되고 있는 정책적 미스, 그러니까 믹스죠. 그러니까 폴리시 믹스라고 하는 부분, 정책 실험 이런 이슈들도 또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혁신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성장 기조에 있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가 다가올 이슈 중에 하나는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이슈입니다. 저성장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개발 투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아마 좀 더 많이 대두될 것이고,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 이슈는 계속 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연구개발 투자가 긍정적인 인식에서 저성장 기조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연구개발 투자가 어떻게 효과성에 대한 이슈는 점점 대두가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또한 이러한 그 경제적 효과를 경제와 사회적인 효과가 어떻게 맞물려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 이슈에서 새로운 어카운터빌리티 관점에서 대두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공공적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지금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공공성과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한번 토론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혁신이라는 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이슈를 보고 있지만, 혁신에 대한 어두운 부분, 즉 부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혁신이라는 것이 밸런스 있게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와 또한 또 다른 사회적인 효과, 또한 윤리적인 효과,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결합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는 혁신이 과연 노동과 어떤 직접적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연구 이슈 여섯 번째로서는 우리나라에 조금 더 천착된 이슈,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과학기술혁신 정책 연구를 하면서 탈추격 연구센터를 한 5년 정도 정책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과거의 추격에서 얻어진 능력이라는 것이 새롭게 선도형으로 혹은 탈추격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족쇄가 되고 병목 현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연구 결과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 성공이 반드시 미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도 과거에 우리가 추격에 성공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역량은 무엇이고 지속 가능한 자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자산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또한 성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선도형으로 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격형에서 모든 것이 성공 요인이 반드시 선도형 국가에서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어질 것이고 새로운 정책이 설계가 돼야 될 것이고 새로운 기능적인 요인도 또한 도입이 돼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했으나 세계 최초 기술이 시장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법적, 규제적인 것도 같이 병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에 우리가 안착이 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기술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조금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스페큘레이티브 크리티컬 디자인을 좀 도입하면 어떻겠냐라는 것 이슈인데요. 정부는 상당 부분 탑다운에서 새로운 꿈을 많이 팔았고 또 새로운 꿈을 디자인했고 산업을 만들어냈고 또한 경제적인 창출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탈추격 시기나 혹은 선도형 시기에서의 정책 기획은 추격 시기와는 좀 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획과 실행과 혹은 확산 과정의 전순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대두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예상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선순환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소위 말하는 스페큘레티브한 크리티컬 디자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한 4분 정도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35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라는 토론의 장이고, 또한 이러한 토론의 장을 제가 갖고 왔던 중요한 자원의 소스는 현재 국제학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이슈들이 어떤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고, 그 중에서도 산업적인 관점, 국가적인 관점, 그다음에 연구 주제에서도 세부적인 토픽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슈들을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크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새롭게 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는 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넘어서 정부와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논의하는 이슈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성장 기제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효과성 부분이 과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연구개발 투자는 좋은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점점 전환이 되면서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대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스템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중심으로의 어떤 시스템 전환이기도 하고, 선도용으로 위한 우리가 혁신 시스템의 전환의 의미를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 정책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해왔던 공급지향적인 정책에서 조금 더 수요적인 정책도 반영을 하면서 좀 더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대한 이슈도 우리가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추격의 어떤 성공을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전환, 즉 탈추격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고 새롭게 도입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연구 이슈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재영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